네,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3, 5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냈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가 50% 증가한 덕분인데요. 다음 달 발표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최고가 경신 중인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협황이 어떤지 지금이라도 반도체주에 투자해야 할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기 들어오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 잘 나다가 조금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프리마켓에서 어제죠 30만 원을 찍었는데 이게 좀 초호황기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느낌입니까? 슈퍼사이클. 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가는 SK하이닉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하고 가는 그 여정, 공급망에 올라탄 이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3분기죠. 3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습니까? 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또는 AI 수요 정말 계속될 것 같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는 못하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어디서? HBM에서. 삼성전자를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습니다. 조금 앞서 있는데 HBM이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HBM 시장이 좋고 마이크론도 잘하고 있다. 두 가지죠. 예. 마이크론이 너무 잘하면은 삼성 하이닉스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냥 시장이 좋고 그냥 잘하면 좋은 건데 결과는 시장이 좋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같이 동조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시장이 좋은 시장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도 그렇고 오늘 별로 오르지 않고 약간 마이크론이요? 빠졌거든요. 왜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빠지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4월 4일 날이 관세 때문에 전 세계 장이 무너졌을 때가 4월 4일로 기억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 바닥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대비했을 때 나스닥은 29% 올랐어요. 30% 가까이 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50 몇 프로 올랐어요. 마이크론은 94%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더블. 그래서 쉬는 거예요. 배에 올랐다. 실적이 대충 예상보다 3% 정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 다음 분기고도 한 8%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두 달 반 사이에 시장 대비했을 때 3배 가까이 더 상승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미 그 선 반영돼서 그렇게 주가가 뛰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뭐 그러면 4월 4일이 아니고 한 달 전하고 대비했을 때 한 달 전에 더 가깝잖아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1% 올랐어요. 나스닥은 5%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반도체가. 근데 비슷합니다. 하이닉스도 4월 4일 저점 대비했을 때 61% 올랐고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어제까지. 한 달 사이에 45%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다 뭐죠? 엔비디아하고 AI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더 강화되면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주가가 좀 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I 분야의 HBM 수요가 앞으로 조금 더 계속될 거다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시총 주가는 더 상승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럼요. 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주춤했는데 걔네들의 이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분기가 달라서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회기년도 26년도인데요. 올해 거 내년 섞여 있는데 그 기준으로 대충 10.5배 정도에서 11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이요 지금 11배가 넘었습니다. 벌써 우리도 지금 11배가 시장 자체가 11배가 넘었는데 마이크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배가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PER이? 주가가 더블 올랐는데도 반도체가 시크리컬하다는 특성 때문에 해서 주가가 좀 가다가 좀 멈춘 거란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얼마냐? 오늘 지금 주가 28만 원 정도가 한 7배 됩니다. 7배?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지금 낮게 돼 있네요. 30% 이상. 30% 이상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웃긴 게 실적 좋고 방향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똑같은 그게 마이크론이잖아요. 마이크론이 주춤하면 우리도 주춤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거죠. 지금 SK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은 걸 보니까 SK 하이닉스 곧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뭐 HBM 잘 나가니까 HBM의 마이크론의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뭐 2분기 영업이익 9조 얘기 막 나오던데 9조 가능해요? 네네. 하이닉스 삼성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네. 하이닉스의 이익은 최근에 9조까지 나왔다가 네. 아주 최근에는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원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렇죠. 워낙 강세가 되니까 6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거 빠지면 한 8조 7, 8천원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다가 네.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보니까 그거를 좀 만회하는 정도로 잘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금 8조 7, 8천원과 9조하고 지금 예상이 두 갈래로 나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삼성도? 삼성은 좀 더 영향이 크겠죠. 어. 반도체 말고도 휴대폰도 가전도 있잖아요. 예. 반도체 같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삼성은 그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삼성의 기대는 6조 2천억에서 6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삼성의 이 반도체 부분만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그게 전체 회사 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전체로 반도체만 삼성의 반도체만 보면 따지면 아마 4조 안 될 것 같은데요. 훨씬 못 되겠죠? 4조 정도니까. 예, 회사 전체로 한 6조 정도. 6조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부분만 따지면 얼마나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반도체만 따지면요 2배 차이 겁니다. 2배 차이. 네, 그러네요. 좀 못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뭐 분기 10조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3분기, 4분기? 2분기가 그렇다면 3분기가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고 예. 환율이 갑자기 1,300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면은 예. 2분기가 8조, 9천, 9조면은 3분기 숫자는 더 좋게 나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3분기, 4분기는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때 가이던스가 마이크론이 나올 때 3, 4, 5월 달 대비했을 때 6, 7, 8월 달이 예. 그 매출 전망이 15%더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다 HBM 덕분인 거잖아요. HBM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물론 HBM이 비중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이긴 하기 때문에 예. 성장률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0이면은 예. 마이크론은 한 30,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28 정도 되는 규모예요. 예. 그러니까 베이스가 낮으니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증가폭이 더 세서 다음 분기에 대한 마이크론은 15%라도 하이닉스가 15% 증가되지는 애매하지만은 이렇게 합하더는 9조면은 2분기가 3분기 10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이게 지금 연간 이익으로 치니까 JP모건 같은 데서 상당히 높게 연간 이익을 전망했던데 물론 2027년입니다. JP모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뭐 60조, 맥쿼리는 90조. 이게 조금 합리적인 전망입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분기 실적이 3분기, 4분기가 10조 정도 나온다면 곱하기 4하면 40조죠. 좋았죠. 근데 좋아진다고 보면은 가정을 하면 50조, 60조 막 부를 수 있는데 26년이 아니고 27년. 27년으로 봤지만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27년까지 예측을 국내 애널리스트가 대놓고 하지는 않는데 예. 보통 내년도 숫자가 한 45조 정도 나오면은 내년에? 27년도에 한 50 몇 조 정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60조까지 예상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포함한 이 GPU 시장이 계속 고성장을 하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하이닉스만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동시에 삼성은 어떤 데라고 같이 비교가 나와야 됩니다. 삼성은 정말 어떨까? JP모건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가 독야청청 계속 간다는 전제를 깐 것인지 적절하게 마켓시를 배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주가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하기는 그러겠네요. JP모건이 2027년 영업이익을 60조로 봤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HBM 시장에서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부진할 건가 아니면은 조금 일어설 건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더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러면 SK하이닉스 물량을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론이 올라가면서 하이닉스를 뺐을지 뺐었고, 삼성이 못해서 완전하게 2등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전망을 어떻게 해요? HBM4, HBM3 우리 1년 내내 얘기했는데 HBM3가 넘어갔고 HBM4 퀄리피케이션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HBM4 예, 샘플은 먼저 먼저 줬어요. 먼저 줬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도 줬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왔는데 삼성도 올해 내에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게 올해 내에 누가 먼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26년도 수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HBM,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 정말 제대로 HBM4에서 이제 시제품이었다고 하지만 올라타지 않는 한
상당히 이익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그래서 삼성전 하이닉스가 올해 한 34조인데 예. 내년에 40조 이상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올해 하이닉스보다 못하거든요. 30조 초반인데 내년에 또 40조 정도 나온다면 주가는 여기 주가이지 않겠죠. 내년도에 올해보다 한 20-30%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건 HBM이 잘 된다는 전제를 까는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하면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7만 원대가 아주 먼 시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안 가기 믿음이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주가가 여기 있는 삼성전자에 겁니다.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HBM 덕으로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라면 네. 한 6개월 정도 목표 네. 주가는 지금 다 증권사들이나 네. 우리 본부장님도 조금 네. 상당히 높이는 상황이 어느 정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R PER 로? 7배가 예. 마이크론보다 한 30% 정도 레벨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7배에서 8배 사이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6배 하면은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6배 하면은 26만 원이 바텀이 나오고요. 6배로 하면 PER 그다음에 보통 7배에서 목이 걸렸고 지금 7배거든요. 지금 예. 28만 원이. 28만 원. 만약에 계속 도미넌트 하면은 갭이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마이크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8배 정도로 하면은 그게 32만 원 정도인데 실적이 더 잘 나오면 35만 원까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을 보면은 26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의 범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매크로 관계 안 하고 삼성전자가 완전히 빼서 1등을 다시 차지하지 않는 한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위라면 목표 주가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이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만약에 29만 원이고 35만 원이면 한 20% 이상 20% 정도는 되겠네요. 네. 대한민국 장이 여기서 20%가 갖고 4천을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하이닉스 말고 다른 주식을 사시면 되고요. 네, 그게 20%. 애매하면 안정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삼성전자가 바로 네. 6개월 내로 7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보시면 그게 더 안전한 거죠. 네. 딱 계산이 되셨겠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참 안 오르니까 답답해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야 그래도 그러면 뭔가 HBM에서 희망이 보이면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을려나요? HBM4가 가능한 가능성을 60% 이상 본다면은 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이면은 예. 내년 기준으로 자산 가치 1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PBR. 네, 작년에 우리 앵커님 예. 했을 때 5만 9천 원, 5만 8천 원만 얘기하는 기억나잖아요. 예. 근데 이익이 빨리 안 늘어나도 북밸류는 쌓이게 돼 있으니까 내년도 정도 되면은 올해보다 이익이 빠지지 않고 좀 한 10% 올라가면은 한 6만 한 3, 4천 원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꾸역꾸역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을 살 것이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대한민국 주식의 삼성전자를 완전히 제껴놓을 수는 없죠. 외국인들도 없겠죠.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담을 거니까. 하지만 다른 주가랑 대비했을 때 어떨 것이냐는 관점은 6만 4천 원 갖고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사라 어떡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였습니까?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그 영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확정이 아니고 만약에 실현되면은 실현되면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이닉스는 디램의 한 40%, 네. 낸드의 한 20%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디램은 없고요. 낸드만 한 40%예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영향이 있습니다. 실행이 되면. 실행이 된다면. 근데 실행이 될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마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협상할 때 히토리를 갖고 레버리지 사용하는 것처럼 협상의 도구일지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유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정책이 확정됐냐를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150달러를 넘어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그 저점 대비 한 6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건 하이닉스고 SK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한 달 동안 14%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최고가 경신해서 뭔가 HBM 인공지능 수요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최근에 고만고만하다가 갑자기 툭툭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어느 증권 까먹었는데 250달러가 나왔습니다. 250달러 목표 주가를 올린 데가 있어요? 네, 그저께 나왔고요. 오늘은 마클이라는 데서 200달러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150달러죠.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잘 성장한다. 한 20% 초중반 성장을 지속한다. 그러면 3년 내에 3년 내에 이익이 지금 1,000억인데 1,000억 달러 1년에 이것이 아마도 20몇 프로 성장하면은 3년 뒤에 PER을 한 33배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6조 달러가 계산됩니다. 그 6조 달러가 주가로 250달러. 주가로 250달러다. 20% 이상 성장한다는 믿음과 전망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쪽의 전망이 조금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250달러까지는 뭐 3년이라는 게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한 바클리에서 한 200달러 정도까지는 아마 가시거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달러는 또 지켜보면서 또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